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블로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는 언니가 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일기는 고사하고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여유가 있을 땐 블로그에 적어둔 일기를 보고 그때 추억에 잠기거나 그리워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 예전에 적어둔 일기를 보는데 문득 좀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어떤 날은 슬프다, 다음 날은 행복하다, 그리고 또다시 우울하다, 누가 밉다, 다음 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 등등 하루 걸러 하루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들쑥날쑥했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마음만큼 변화무쌍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는 마음,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원광안의원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강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이 마지막 부종에 대한 강의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장기와 관련된 부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 부종과 가장 연관이 깊은 네. 콩팥, 즉 신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콩팥이 안 좋으면 부종을 유발한다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옛날에도 신주수라고 해서 이 신장이 물의 대사를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부종이 유발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오령산이었는데요. 네. 이 처방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소변 분리와 미열 소갈 또 번갈 음수를 치료한다는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풀이를 하자면 소변을 잘 못 보는 것과 미열이 나면서 갈증을 느끼는 것, 네. 또 번조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번조란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언뜻 보면 모순 없이 잘 연결되는 것 같지만 네. 오령산의 처방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령산에는 백복령, 저령, 택사 같이 이뇨 효과를 일으키는 약초와 백출같이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수분을 말리는 건비조섭 효과를 주는 그런 약초와 또 계지까지 모두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네. 갈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오히려 약물 구성은 복약할수록 갈증이 유발된다고 해야 더 맞는데요. 그런데도 갈증을 치료한다고 한 이유는 콩팥과 뇌의 미묘한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예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낄 때는 당연히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지 소변으로 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백호탕이나 맹문동탕 같은 처방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을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액이나 체액이 머리로 너무 쏠려서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과도하게 흥분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길 때도 있습니다.
혈액이 머리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혈액 자체의 온도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미열이라고 옛글에 표현을 했고, 뇌는 그 미열로 인해 열이 날 때 흔히 일어나는 반응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조하면서 물을 마시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입적 토라에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갈증이 난다고 체액을 보충시킬 수도 없고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써도 소용이 없으며 치료법은 머리로 쏠린 혈액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저 콩팥으로 이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종 환자의 경우에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되면 또 토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번조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콩팥도 치료하지만 뇌까지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하셨는데 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뇌, 심장, 간, 콩팥은 서로 연결된 체계라는 한방의 독특한 관점에서 이런 치료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맥을 볼 때 왼쪽 맥은 위에서 아래로 심장, 간, 콩팥의 순서로 연결되고요. 네. 부종 환자 중에 왼쪽 맥을 볼 때 위쪽이 크고 아래쪽이 작은 경우 이런 치료법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그렇군요. 즉 아래의 배수구로 물을 빼서 위쪽 수량의 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부종 환자이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쉽게 흥분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환자들이 주 대상인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 오령산의 치료 영역은 어지러움, 두통 같은 두뇌 질환, 부종을 동반한 심장 판막증, 또 음낭 수종 같은 비뇨 생식기관 질환 이외에도 요통이나 근육통 같은 근골격계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사실 사람 몸이 물로 되어 있으니 물을 관장하는 콩팥을 치료해서 낫게 되는 병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 오령산 외에도 복령 택사탕 같은 처방은 콩팥을 통해 위장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위장관에 너무 수분이 많아서 가슴 아래가 두근거리고 구토를 하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부어 오를 때 쓰는 것입니다. 위액 분비 과다증이나 위 확장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콩팥이 담당하는 기관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콩팥이 뇌 그리고 또 콩팥과 위도 연관성이 있고 또 네. 다른 장기들도 연관성이 있는 게 있나요? 예, 이제 앞서 뭐 두 번의 강의 동안 설명드렸던 네. 폐, 비, 심, 간, 심포가 모두 콩팥과 관련이 있는 장기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콩팥 치료법 중에 또 특별하다라고 하면 절영탕 같은 이제 그런 처방이 있죠. 네. 이 처방을 사용하는 문헌적 근거는 이 오령산처럼 소변 분리 번갈 음수인데 다만 차이가 난다면 불면증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영탕에 수면제 역할을 하는 약초가 있느냐 하면 아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불면증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오령산처럼 뇌에 혈액이 몰려 있는 것을 아래로 내리면서 심장의 화기를 소변으로 빼고 뇌와 간, 신장에 영양을 보충하는 약초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소변으로 빼내기만 하면 아무리 화기가 빠진다고 해도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면서 영양을 다시 뇌와 간, 신장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네. 그 비율은 4대 1 정도로 이 빼는 것과 넣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서로 반대되는 것을 좀 치료를 하면서 네. 절묘하게 그게 배합이 된다라는 네, 게 네. 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한방의 음양치료법 그렇죠. 요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예. 이 한방은 뭐 음양을 빼면 뭐 시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예, 정말 한방은 음양에서 시작해서 뭐 음양 오행으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콩팥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뭐 산조인 뭐 이런 거 끓여 먹는다고 잠자는 거 아닙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이 저령탕 환자들을 상당히 자주 보게 되는데 네. 환자들이 이제 납득을 안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흥분되어서 잠을 못 잔다, 뭐 수면제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한방 치료가 좋다 이렇게 뭐 말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 이 콩팥을 같이 치료를 하면 장점은 재발을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뭐 일주일, 뭐 2, 3일, 일주일 이렇게 먹는다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한방은 불면증이. 이 환자들이 양방이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거는 사실은 뭐 3, 4년씩 이렇게도 드세요. 네. 근데 또 한약은 한 며칠만 딱 먹고도 이제 잠 안 오면 환자분들이 마음이 금방 급해져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한의사를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양방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보름 뭐 한 달 이런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죠. 그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서 양약을 조금씩 끊어가 가지고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양약을 전혀 이제 안 먹고 잠을 잘 잔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뭐 생리병리 이론이라는 것이 네. 일반 사람들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못 믿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저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침 한 번만 나오면 불면증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방송에서. 네. 그 얘기 그래갖고, 듣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참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극히 초기에 뭐 양약 같은 거 먹기 전에 뭐 잠 제대로 못 잔지 뭐 한 2, 3일 정도 뭐 심해야 일주일 정도 이럴 때는 침이 반응을 합니다. 네, 초기에는. 예, 그분은 뭐 몇십 년 되신 분인데 그 몇십 년 된 불면증이 침 맞고 바로, 없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해요. 예,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예, 예. 예. 또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TV 같은 것을 보시다가 이제 뜸 같은데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네, 네, 그렇죠. 예. 이제 만병통치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뜸 같은 거는 온열요법이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부 장기를 다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뜸을 많이 떴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보다 오래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뭐 침이 최고라 그러는데 또 그것이 항상 최고인 것도 아니죠. 저도 뭐 사실 침을 엄청 좋아하고 침으로 병 고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자신 있어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 효과가 정말 빨라요. 침을 이렇게 놓으면 뭐 심한 경우에는 뭐 2, 30초도 지나가기 전에 환자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눈에 팍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는데 네. 뭐 그러니까 또 일침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다 침으로 뭐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에 또 적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침을 맞고 낫는 거는 이제 급성병 같은 경우 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낫게 되지만 네. 만성병은 사실 침으로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잠시 해결이 돼도 재발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과 침과 뜸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써서 해결을 해야 조화롭게 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양방치료도 좋은 것들이 또 요즘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요즘에 와서는 한방도 과학 기계를 응용한 그런 진단과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뭐 제가 봐도 양방과 한방은 서로 결합될 때 아주 난치병들도 없어지는 경우들을 정말 보고 이게 의학이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부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지만 원장님의 어떤 한방에 대한 소신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현주 원장님께서 부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네. 폐경기에 접어든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네. 이 고혈압 유병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폐경과 고혈압이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이 사실 여성들은 젊으신 경우에는 저혈압인 경우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100 넘어가는 경우를 보는 게 젊은 여성들은 흔치 않은 정도니까 뭐 90 뭐 60 이래도 뭐 젊으시니까 여성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성들에게 그런 경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의학계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제 뭐 딱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대폭 줄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리를 이렇게 안 하시게 되면 이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풍부할 때는 여성들의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잖아요. 네. 애기 피부처럼. 그런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폐경이 되고 하면 피부가 좀 거슬거슬한 거칠어지죠. 그런 면들이 사실 좀 있죠. 그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노화인데 이제 그게 그런 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관도 탄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혈관벽이 좀 딱딱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면 똑같은 혈액량이 흘러갈 때 네. 압력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혈압약들 중에는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확장 그렇죠. 얘기가 많군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 이제 발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런 것을 뭐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네. 이제 그거는 또 그것대로 단점이 있고 또 지금 뭐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라고는 못 하고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네요. 네. 네, 사실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고 뭐 솔직히 뭐 여성 호르몬보다야 뭐 여러 가지 안정성에서 보면 혈압약이 더 안전해요.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뚱뚱하지도 않고 뭐 말랐고 그랬는데 왜 혈압이 나이 들었다고 올라가냐 이런 수 있으신데 네. 하여튼간 뭐 여자라 뭐 제가 남자라 뭐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여자라 어쩔 수 없이 겪는 부분들이 예.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군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현주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 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현주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올리브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제 올리브는 무풀의 나무과의 상록 교목에 속하는 이 자극색의 그런 나무의 자극색의 타원형 열매입니다. 네네. 이 서양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남부 프랑스, 네. 또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지역 사람들이 그 장수를 하는 이유가 이 지중해식 식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대표적인 음식 재료가 올리브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올리브를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먹는다고 합니다. 뭐 온갖 요리에 다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올리브가 우리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증명되어 있죠. 네. 첫 번째로 올리브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그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신기한 것은 이 올레오칸탈이 유해한 암세포만 골라 죽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부작용을 주는 일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좋은데요. 올리브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또 리놀레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네. 또 올리브의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은 이 혈관을 대청소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은 또 높여주고 LDL은 줄여줍니다. 그리고 당뇨, 변비, 피부미용,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고요. 또 눈 건강에도 올리브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올리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m 67, 네, 몸무게는 68, 네, 나이는 72세. 네. 지금 제 옆에 김현주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예. 네, 어르신. 예, 어디가- 원장님. 네, 어디 아프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예, 예. 아프셔요? 밤으로 예, 낮에는 정상적이에요. 낮에는 네. 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가고 네. 또 소빈 양도 많고 아주 좋는데 밤에 잘 때나 네. 조금 뭐 1시간 반 간격이나 2시간 많이 자면 2시간 안 그러면 1시간 반 간격으로 잠을 꽉 깨워야. 네. 근데 소빈 양도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자주 나와야. 예. 그거 한 가지 하고 예. 한 가지는 네.
그 아르레기 약 같은 거 아니십니까? 예. 아르레기 약이나 감기 약을 먹으면 네.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 팔 있지요, 팔. 팔. 그 예, 발목 밑으로 예. 그 살이 좀 내린다 아니십니까? 네. 이런데 안쪽으로는 또 괜찮고 등 쪽으로 네. 손등이 아니고 이제 저 팔뚝 쪽으로 네. 그 빨간 점이 처음에 조그만히 생기가 있다. 나중에 보면 이게 퍼져가지고 외부 그 상당히 크기가 우리 손가락으로 엄지하고 약질합니까 뭐랍니까 이리 치는 걸. 네. 그거 정도 되고로 넓이가 뻘그레 해가지고 그 살감 밑에 뻘그레 피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네. 혈관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어르신 그 전립선은 검사해 보셨어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예. 크게 뭐 그거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은 안 나왔어요? 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본인은 전립선 약을 뭐 건강식품이라도 뭐 소팔메토나 이런 거 뭐 드셔보신 적은 그런 거는 뭐 없어요? 전혀 안 먹어봤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 어르신, 그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뭐 한 5번까지 일어나서 그럴 정도면 예. 사실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예.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지만 사실 전립선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썼을 때 예. 그게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지만 예. 다 전립선을 고쳤을 때 남자들은 그 부위가 밤에 이제 소변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잘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8, 90%가 다 그랬어요.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워낙 이제 좀 특이한 병들의 경우라 뭐 그렇지는 어르신께서 그 경우는 아니실 테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 비대증 거기에 병명에만 그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께서 전립선 치료제를 이렇게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고 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르신들도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지만 소변이 그래서 뭐 약국이나 또는 뭐 의원에 가서 전립선 약을 먹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폭 호전을 했다. 뭐 진단을 안 받았는데 예, 그런 말씀들을 또 어르신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예, 그러니까 한번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 전립선 개통 그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뭐 식품으로는 제일 뭐 하는 게 뭐 소팔메톤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알레르기 약을 먹었을 때 이제 그 팔등에 이제 혈관이 터진다라는 문제인데 이제 어르신 요 혈관은 있죠. 이게 본인이 어떻게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의 문제는 유전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 하면 뭐 혈압이 높고 뭐 이렇게 맥을 보면 품기가 이렇게 센 분인데 어떤 분들은 품기가 별로 이렇게 조금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혈관이 터지고 어째갖고 중풍으로 넘어가 버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품기가 센데도 끄떡도 없이 멀쩡하게 또 천수를 누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게 뭐냐 하면은 혈관이 원래 그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혈관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혈관이 한 겹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한 겹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뇌혈관이 그렇다, 한 겹이다, 이래버리면 그 부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요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윗대에 누가 그 중풍이나 이런 거 걸린 분이 있느냐 이런 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있으면 위험 가중치를 더 두고 없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뭐 꼭 뇌혈관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다른 예. 혈관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어르신께서 팔등에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유전적인 소인이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 근데 유전적인 것은 풍으로 오셨거든요.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럼 뭐 세상 지금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예. 그러면 어르신께서 혈압약을 드세요. 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러시면은 어르신께서 혈압약을 정말 꼬박꼬박 빼먹지 말고 예, 예. 정말 잘 드셔야 돼요, 그게. 예, 그 예. 팔에 뭐 혈관 터진다고 뭐 그것이 사람에게 불편은 줘도 그거는 위험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혈관이 그 혈관만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머리의 혈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 분들은 그 혈압 관리 뭐 이런 때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혈압을 관리를 진짜 엄청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런데요, 네. 그 왼쪽 팔에 또 유돌실이 잘 터지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왼팔에 왜 그러냐면, 가슴에 심장이 왼쪽으로는 동맥이 나오고, 오른쪽은 정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맥 예, 방향으로는 영향력이 많이 못 가요. 동맥 방향으로 가지. 예, 그래서 예, 왼쪽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 요거 예. 팔에 요걸 치료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제 말의 결론은 혈압약을 엄청 자주, 엄청 잘 꼬박꼬박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 혈압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이 제 예. 결론입니다. 예. 예, 네. 아버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 아이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예,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86세. 나이, 네? 예, 86세인데 네. 뇌경색이 앓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머니 혹시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키가 1m 44, 네. 몸무게는 64kg. 네. 지금 제 옆에 김현주 원장님 나와 아니, 계시니까요. 네. 현마가 예방이 된다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요. 예, 그걸 어머니. 어떻게 먹어? 예, 어머니 뇌경색으로 예. 어느 쪽을 당하셨어요? 뇌경색 당했어요. 16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마비되셨어요? 그런데 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천마가 좋다고 그러시던데. 예, 어머니 어떻게 혈압약 먹어야 말고 되냐고. 다른 거는 또 어떤 약 드세요? 아니요, 골다공증 그런 약 먹어요. 골다공증 또 더 예. 없어요? 예, 예, 혈액순환제 뭐 없어요? 혈액순환제 있지요. 예, 혈액 뭐지? 예, 혈전용해제. 예, 혈전용해제 드시고 있네 그럼? 예, 예, 그래요 어머니. 그 어머니 이제 천마를 어떻게 궁금한 먹어야 돼요? 거는 천마를 어떻게 먹느냐? 예, 예, 어머니 천마는 있죠? 예. 끓여서 먹어도 되고 가루를 내서 먹어도 되고 그래요. 천마를 그냥 예, 그런데 갈아서 먹어도 되고. 예, 그런데 예. 이제 끓여서 먹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예. 바로 끓여서 먹으니까 어머니가 하시기는 편하겠지요, 그죠? 천마를 예. 끓여 먹어요? 예, 천마를 그게 이제 다 말린 상태에서는 보통은 한 10g에서 15g 정도 이렇게 하루 분량을 잡으시고 예. 그 2시간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여서요? 예, 어머니 끓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처럼 끓여서. 하루에 예, 차처럼 끓여서 예, 2시간 천마를 먹지 말고. 예, 끓여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셔도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천마가 사실 비싸잖아요, 어머니. 이게 예. 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끓여서 먹으면 그 비싼 걸 끓여서 먹으면 양이 금방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금방 떨어지는데 그 천마를 다 말려놓은 걸 가루를 다 만들어서 예. 가루, 밀가루 같이 아, 가루로? 예, 가루로 만들면 예. 이제 한 숟가락 떠 먹을 때 한 숟가락이라고 해서 뭐 어른 숟가락 듬뿍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 말려가지고요? 예, 애기들 뭐 티스푼 이렇게 한 스푼씩 요렇게 예, 떠 먹으면 가루로. 그거는 분량이 보통 한 예. 2, 3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그 사람들이 먹는 양이 적어서 효과가 없을 거다, 효과가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가루로 먹어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요, 그게. 아, 예.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가루, 예, 가루. 그러면은 똑같은 양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더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으시면 재발할까봐 그래요. 예? 재발할까봐 예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루로 요렇게 해서 드시고 가루로 해서 드시면 좋은 이유는 예. 물에 끓여 먹으면 수용성, 물에 녹는 것만 먹을 수 있지만 가루로 가루로 먹어요? 먹으면 지용성, 물에 안 녹는 성분도 같이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이 드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가루가 더 낫겠지요, 그죠? 예, 가루 물에 다 먹어요. 예. 아, 가루를 그냥 그냥 입에 이렇게 티스푼으로 떠서 먹으세요, 어머니. 떠서 먹고 물 예. 마시라. 예, 그렇게 물 드시면 되겠네요, 어머니. 예.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1234 쓰시는 분. 30년 전부터 공기가 좀 안 좋은 데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이 옵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비활성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70세시고요. 몸무게 50kg에 신장 163cm, 체질은 소음인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건강검진에서 뭐가 비활성으로 나왔다는 건지, 그 부분이 네, 빠지긴 네. 했네요. 뭐 병명 뭐가 비활성이라는 건지 이제 빠뜨려 놓으셨는데, 네. 그래, 공기가 안 좋고 이제 답답하고 뭐 이러시다라는 것이 폐기관지라는 부분은 이 모세기관지,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뻗어가 있는데 그 뻗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이제 무서운 미세먼지, 네. 뭐 별거 아닌 뭐 담배 연기, 뭐 이런 거에 또 서울 사람들은 사실은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담배를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 몇 개 피씩 피우는 꼴이라 안 합니까? 그죠? 네. 뭐 지하철 어쩌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맞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질환 어떤 분은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지하실에서 이렇게 교회가 지하이셨대요. 거기 지하 1층인데 한 10여 년 이제 목회 활동을 이제 네. 하시다가 그 지하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시니까 뭐 한 9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 퇴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기침도 하고 이상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또 그게 잘 안 낫는 병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약을 지어드리고 침 놔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 폐에 무슨 병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병이 딱 생기자마자 무슨 증상이 뽕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 병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그냥 별거 아닌 듯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진단을 그 작년만 해도 정상이랬는데 올해부터 병 이래버리니까 환자들이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저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진단이 안 나와도 사실 그 장기의 이상 소견을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좀 느끼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진단명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병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맞지 않고
진단명이 없어도 병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잠복되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에서 보시고 미리 모든 병의 치료는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진단명이 없으면 양방은 치료를 안 하니까 그런 예방적 조치는 또 한방이 잘 하니까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거. 그러면 좀 더 예방도 되고 예, 예방적 조치는 진짜 중요한 그리고 또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병이 생길 거를 조금 그렇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 생기기 전에 치료하면 네. 간단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어.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군요. 뒷번호 8505 쓰시는 분, 기침을 하면 머리가 같이 울리고 노란색 가래가 나오면 이럴 때 어떤 음식이 좋은지요? 추위를 많이 타는 53세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래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도라지죠. 예, 도라지가 가래를 없애는 대표적인 건데 네. 이제 단점은 도라지는 약간 건조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런 노란색 가래는 수분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수분을 보충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한의사들 말로 하면 4:3 같은 거하고 도라지를 같이 이렇게 같은 양을 끓여 먹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써먹는 뭐 배하고 같이 도라지를 그래서 뭐 끓여 배도라지 먹는다. 차가 예, 많군요. 뭐 그런 식으로 폐기관지 도라지만 쓰지 말고 폐기관지에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뭐 오미자하고 도라지를 뭐 같이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끓여 드시든가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뒷번호 3004 쓰시는 분, 저희 아버지가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3년이 지나서 또 결석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잡아두셨거든요.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럴 땐 어떤 관리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뭐 사상체질 중에 결석이 잘 걸리는 체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환자가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환자는 있습니다. 뭐 없앴는데 좀 있다가 또 생기고 뭐 어떤 분들은 평생을 내가 결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산다. 뭐 없애놔서도 또 재발하고 이런다. 이런 분들이 꽤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체질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유전적 소인은 그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결석을 녹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약초가 이제 금전초예요. 금전초라는 약초가 결석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뭐 백모근이라든가 또 이런 약초가 또 삼백초라든가 이런 약초들이 결석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런 걸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일이 끓여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이뇨 효과가 있는 약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뭐 주장창 뭐 1년, 2년 이렇게 끓여 먹는 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혼자서 하셔도 뭐 한두 달 일이 먹고 나면 또 뭐 반년 정도 쉬었다가 또 뭐 또 한두 달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닌데 본인이 혼자서 그냥 계속 끓여 먹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뒷번호 1687 쓰시는 분, 저희 남편이 인터넷 설치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가 전봇대에 떨어져서 크게 몸을 다쳤어요. 그러다 머리도 다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친 뒤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증상도 혹시 한방에서 치료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헉, 걱정이 진짜 예. 많으셨겠네요. 그러시겠죠. 저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직접 다쳤으니까 네. 그 어떤 신경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공짜는 아니죠. 그럼 그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혈관이 의혈 같은 거나 뭐 혈관이 좁아지던 뭐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옆으로 가는 우회 통로가 생겼던 여하튼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소위 의혈의 문제가 그러면은 그 신경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 신경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또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신경이 항진이 과항진되는 되겠네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은 그런 어혈을 없애는 치료를 당연히 한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머리에 있는 이런 부위들은 치료를 할 때 제가 해봐도 침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잘 낫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주로 이제 머리 쪽에 병을 치료를 할 때는 이 방광이나 이게 설계의 경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화를 낸다는 것 보면 아마 설계 쪽 경락을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광의 경락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냉정함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설계의 경락이 하는 것은 옛말에 뭐 썰개 빠진 놈 이런 말 있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결단성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정신적 영역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경락이나 설계경락에 어떤 뭐 혈관,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떤 다쳐서 신경에 이제 혈류 공급량에 영향을 주고 신경 전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과 침을 치료하면 회복되실 거고, 뭐 그리고 또 정 안 된다 이러면은 사실 정신과에서 주는 약도 복약을 해야죠. 계속 화내고 살면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뭐 사고다 사고로 뭐 신경이 너무 훼손되었다 이래버리면 뭐 죄송하지만 뭐 안정제 먹어야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저는 그런데. 네, 원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하나하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한데 어우러질 때 조화로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사는 세상 역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조화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